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이민 신분을 조정하는 I-485 영주권 신청을 중지시키고 본국으로 되돌아가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미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동시에 이민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내고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걸어 이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 농업 생산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제 신뢰도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에 타격을 가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 정신질환 환자 수가 지난 30여 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 약 12억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이민 신분을 조정하는 I-485 영주권 신청을 중지시키고 본국으로 되돌아가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하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수속해온 대다수는 비자 순서가 됐을 때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 신청과 심사, 승인을 받고 미국에 다시 와야 하는 중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등 외국 태생들이 미국의 그린카드 영주권 취득에서 큰 변화와 불편,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 USCIS는 22일자 이민법 245A 조항과 관련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영주권 취득 방법에 중대 변화를 주게 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가이드라인은 현재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I-485라는 이민 신분 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받고 승인받으면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전격 중지시킨다는 충격적인 변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셉 베들로 이민서비스국장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은 이민법의 본래 취지로 되돌아가 임시 입국과 영주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새 가이드라인으로 지금부터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며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영주권 번호가 가능해질 때 본국으로 되돌아가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과 심사,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 이민자로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한해 미국 내 수속을 허용하고 대다수는 본국 귀국 후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새 조치로 영주권을 기각당한 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온 후에 계속 체류하며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수속해온 한인 등 상당수가 전격적인 귀국 요구에 충격과 패닉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를 받는 한국인들의 80% 이상은 한국 수속이 아니라 미국 수속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들은 2중 3중고의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이민 신청 서류들이 1170만 건이나 적재되어 있고 그 중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는 가족이민 54만 3,500건, 취업이민 16만 7천 건을 합해 71만 건이나 밀려 있습니다. 가뜩이나 움직이지 않는 미국 내 영주권 수속마저 중지되므로 한인들을 포함해 70만 명 이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더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보다는 한층 까다로운 주한미국 대사관 등 해외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와 인터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각 위험까지 한 번 더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카드 발급을 한 해 평균 100만 개 이상에서 40만 개 수준으로 급감시키고 이민 사기나 중범죄 기록이 있는 귀화 시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신청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동시에 이민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걸어 이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조용한 표적단 속으로 일대 전환하는 동시에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며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카드 발급을 예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평균 100만 개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로 이제는 절반 이하인 40만 개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 등 싱크탱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고 승인 또는 기각을 판정해주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이민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하고 있습니다. 위험국가 40개국을 포함해 여행금지국 등 75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영주권 심사를 아예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선 전원 강화된 FBI 신원 조회를 다시 실시하고 있어 지연, 적체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주권 발급이 줄고 있습니다. 이민 사기 또는 허위 서류나 진술, 범죄 기록 등이 있으면 전문 조사팀에 넘기고 출두 요구서를 발동해 사실상 그린카드 수속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들이 트럼프 첫해 영주권 발급이 42만 개 수준으로 반감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그 이후에도 이민 수속에 급제동을 걸고 지연, 적체 사태를 빚게 되는 조치들이 도입돼 30만 개 수준으로 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사기 혐의나 범죄 기록이 있는 귀화 시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이례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들 가운데 이민 사기 혐의가 있거나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한 달에 200건씩 시민권 박탈 대상을 포착해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승인받은 귀화 시민권자들 가운데 2,500명을 의심 사례로 포착해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연방법무부는 384명을 잠재적 시민권 박탈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달 들어 12명을 포함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35건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1기에는 4년 동안 168건에 대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해 연평균 48건을 기록한 바 있는데 2기에는 이를 획기적으로 급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비료와 물류 비용 상승이 농업 생산에 타격을 줄 경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글로벌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식량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드 앤 어그리컬처 오거나이제이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농업 생산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전 세계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AO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 가격 변동이 아니라 세계 식량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비료 생산 비용과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업 생산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와 에너지, 운송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 결국 농가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FAO는 각국 정부와 농업인들이 비료 사용과 수입, 자금 조달, 작물 선택 등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식량 가격 급등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국제식품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FAO 식품 가격 지수는 지난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계적으로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 뒤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AO 수석 경제학자는 각국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러피안 커미션도 비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가 폐기물과 거름 재활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비료 수입 규제 완화 같은 즉각적인 가격 안정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저소득층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량 불안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FAO는 각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역 경로를 확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경제 신뢰도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에 타격을 가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미국민 여론은 16%에 불과한 반면 나쁘다는 여론은 49%로 조사됐고 트럼프 정책 중에서 물가는 찬성 27%, 불신 72%로 가장 저조하고 이란 전쟁 33%대 66%, 경제 정책 34%대 65%, 이민 정책 40%대 59%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초래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트럼프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전에서 심각한 타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도가 40년 만에 물가 폭등을 겪었던 2022년 이래 4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경제가 좋다고 대답한 미국민들은 고작 16%에 불과한 반면에 그저 그렇다는 34%, 나쁘다는 여론은 4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미국민 여론은 20%에 불과한 데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낙담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76%나 됐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의 경제 신뢰도가 최악의 물가 급등을 겪었던 2022년 이래 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겁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겪었던 2022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13%, 나빠질 것이라는 낙담은 85%나 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도 바닥을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입서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 지지율은 36%, 불신율은 62%로 올 초 최저치였던 40%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전쟁과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급상승으로 트럼프 전체 지지율과 정책 지지율을 모두 부정적으로 급락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지 27%, 불신 72%로 가장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지지 33%, 불신 66%로 부정 여론이 2배나 높았습니다. 트럼프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지지 34%, 불신 65%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그나마 가장 낮다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0%, 불신율은 59%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 세계 정신질환 환자 수가 지난 30여 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 약 12억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조기 치료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정신질환 환자 수가 1990년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약 12억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비드-19 이후 불안과 우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와 호주 퀸즐랜드대 공동연구팀은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연구에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204개 국가와 지역의 정신질환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정신질환 유병자 수는 약 11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은 약 6억 2천만 명, 남성은 약 5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환자 수는 1990년과 비교해 9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불안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 등 12개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질병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24%, 불안장애는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결과 정신질환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장애 생존 연수,
즉 YLDS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암보다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게서 정신질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정신질환 부담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질병 부담 수치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정신질환 증가가 빈곤과 사회 불안정, 인간관계 단절 같은 장기적인 구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조기 치료, 예방 중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